대학 캠퍼스에도 봄이 왔습니다. (2002) 한일 월드컵 전후 태어나 메르스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휴교령과 비대면 수업에 더 익숙했던 세대. 본인의 삶을 중시하고 정치엔 무관심했던 이들 세대가 달라졌습니다. 대통령 탄핵 찬반을 둘러싼 대자보 갈등에 코로나 그런 싸움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냥 약간 최근에 좀 더 이게 심해진 것 같아요. 찬반 시국 선언까지. 이거는 정말 하이브리드 전쟁이라 말하는 게 정말 진짜 약간 살갗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서울대! 화이팅!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불법 탄핵!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윤석열을 파면하라! 탄핵 무효! 탄핵 무효! 정치에 무관심한 세대란 말이 무색하게. 광장엔 학과 점퍼 차림의 대학생들이 넘쳐나는데 탄핵 무효! 복수하겠습니다!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왔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광장으로 나선 이유는 뭘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사보도 추적자들, 저는 정동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광장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탄핵 찬반으로 갈린 진영 간 갈등과 분열은 우려스러운 대목이지만 최근 들어 광장의 풍경이 달라졌다고 느끼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탄핵 찬성 집회 못지않게 반대 집회에도 2030 세대 청년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이들 세대를 관통하는 특징이라 말하긴 어렵겠지만 2030 청년층에도 탄핵 반대 기류가 존재한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보수화된다는 통설과 달리 이들이 등장한 이유는 뭔지, 왜 광장으로 나오게 된 건지 추적자들이 청년 보수들을 만나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둘로 갈라진 광장. 탄핵 반대와 탄핵 찬성을 외치는 이들의 새 대결 양상은 주말이면 더욱 뜨거워지는데 광장의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올해 7월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있지만 정말 이 나라 상황을 보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을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청년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죽었다고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옆집에서도 볼 수 있고 지하철에서도 카페에서도 볼 수 있는 정말 평범한 학생입니다. 중장년 보수단체 집회 전유물로 여겨졌던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2030 청년 세대가 등장한 겁니다. 부모 세대보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집회 구호를 외치는 청년들. 이들이 태극기를 들게 된 이유는 뭘까? 저희는 금요일날 이 자리에 똑같은 시간
계엄 전에는 이런 정치 문제에 좀 관심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관심이 없었어요. 계엄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본인은 평소에 나의 정치 성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요? 원래 정치 성향 같은 거 몰라서 그냥 중도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이번에 보수주의 쪽으로 기울게 됐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정세에 참석을 한다는 게 쉬운 풍경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아드님께서 나이가 그럼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90년생이에요. 좀 젊은 세대라고 하면은 이제 진보에 관심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이 계엄 이후가 된 거예요. 예, 맞아. 이 계엄이 진짜 컸어요. 여기가 처음에는 친구들이 욕했어요. 술 먹고 계엄했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차츰차츰 궁금해한 친구들이 검색을 해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검색해보니까 하나하나 차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 쓰는 거죠. 저는 전에 이번이 두 번째고 제 여자친구는 처음. 네, 이번에 계엄령 이후에 내가 그동안 너무 무지하게 살았다. 내가 너무 포기하고 살았구나 해서 다시금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언론에서 이제 많다고는 얘기하지만 실제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 나와보니까 정말 많고 네, 신기해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정치에 무관심했던 청년층을 깨우는 경종과도 같았다는 것.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집값이 너무 오르고 사회가 이제 정말 분열돼가는 걸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본 거고 실제로 체감되는 손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비상계엄 이후에 집회는 처음 나오긴 했습니다. 뭐 29번의 탄핵도 있고 지금까지 뭐 대통령 2년 반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민주당이 사실 발목을 잡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저 같은 경우는 군대 시절 때부터 이제 최전방에서 근무를 하게 되다 보면서 이제 북한에서 많은 도발을 받고 그거 대적관이 너무 확실하게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집회에 나서게 된 이유는 제각각이었지만 이들을 잇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탐대청 온라인 활동도 하세요? 네, 하고 있어요. 다 통해가지고 스타도 있고 각종 SNS에도 다 있어요. 디지털 세대답게 온라인상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소셜 네트워크는 이들의 주 활동 무대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견을 공유하기도 하고 탄핵 반대 서명은 QR코드로 받습니다. 집회 장소와 시간 등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이들의 소통.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젊은 청년들은 여러 종류의 온라인에 형성된 자신들이 교류하는 그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제 게시물을 올리고 거기에 이제 댓글과 대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다른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거기에 이제 동조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일종의 이제 또래 집단 공동체가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전남대학교 20학번 박지원 씨. 그는 대학생들의 커뮤니티에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독려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부정적인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지지하는 거에 뭐 성격이 놀고 잘 빠졌고 뭐 이런 건데 이런 거는 별 상관이 없었는데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본인 이름은 몰라도 학과를 내오고 이런 글을 올린 것 자체가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 이게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보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 보수층 목소리를 내는 데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정치적 견해가 달랐어도 좀 선배님 이런 부분은 혹시 놓치신 게 아닌지 그런 식으로 말을 했으면 좀 더 좋은 상황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보세요? 네 엄마. 뉴스 혹시 안 보셨죠?
그냥 제가 그 전남대 시국선언을 했어요. 네가? 네네. 왜? 지원아 왜 그러는데? 목소리 낼 수도 있잖아요. 뭐 정치적인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 표현할 자유는 있는 거잖아요. 그냥 좀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나한테도 엄청 생기고 너 욕도 엄청 먹을 건데 괜찮냐고. 너무 걱정 마시고 엄마. 지금부터 이제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가족의 지지를 받을 수는 없지만 지원 씨는 SNS상에서 같은 의견을 가진 또래들의 공감과 응원에 힘을 낸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비대면에 익숙해졌던 2030 세대들. 광장에서 확인한 이들 사이의 공감대가 더 크게 와닿았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 분석입니다. 내 젊은 청년들이 자기의 불만이나 목소리를 같이 연대하거나 오프라인 공간에서 만나가지고 소통하고 연대하고 이럴 수 있는 기회들이 한 3년 정도 차단돼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치 국면에서 광장에 나가서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연대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다른 차원의 정치적인 효능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겼을 겁니다. 동영상 플랫폼 의존도가 높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대학생 민지 씨는 헌재 탄핵 심판 속보도 유튜브 영상을 통해 접한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도 봤거든요. 네, 그냥 오늘 아침에 계속 봐요, 이렇게. 지금 봤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네, 이거 본 거예요. 전환희 선생님 씨도 많이 보고. 네, 우파 유튜버가 너무 많아서 네.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도 좀 보게 되고, 어떻게 하는지도 보게 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기존 그 레거시 미디어 뉴스들은 잘 접하지 않겠어요, 이제는. 거의 안 보죠. 기성 언론 대신 동영상 플랫폼으로 정보를 소비한다는 것. 실제로 광장에서 만난 청년 상당수가 비슷한 동영상 채널을 구독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청년분들이 이제 유튜브로 제일 TV보다는 유튜브를 제일 많이 보시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만 이제 정치 쪽이나 뉴스 쪽이나 정치 쪽이나 이제 접해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당연히 이렇게 감정을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지금 보수 스피커 중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분들, 가장 영향력이 있는 분은 누구라고? 변호인단과 우리 국민 변호인단이 보수 집회에 나온 청년들이 자주 시청한다는 동영상 채널입니다. 구독자 추이를 살펴봤더니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후 크게 늘었는데 현재 구독자는 81만 8천여 명. 석 달 사이 구독자 수가 2배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이 유튜버가 올린 계엄령 내린 진짜 이유라는 동영상은 조회수가 381만 회나 됩니다. 소위 극우라고 표현되고 또 보수라고도 표현되고 기존의 양상을 생각을 해보시면 2030이 맞지 않았어요. 근데 젊은 층이 거기 플레이어가 돼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그 주요 플레이어가 인정하듯 일부러 젊은 사람들을 무대 위에 올렸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뭐 가치 소비라든가 이런 걸 하는 분들이 결국 2030이란 말이죠.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20년 넘게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한국사 일타 강사로 이름을 알린 전한길 씨.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른바 보수 스피커가 됐습니다. 구독자 수 128만 명. 제 모든 걸 걸고 제 연봉 60억 다 포기하고 대한민국 살리는 것이지 더 우선이다. 그가 집회 현장에 나타나면 청년 참가자 사이에선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고 그 대한민국을 살리는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청년 보수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뭘까? 전한길 선생님이 공무원의 일타 강사입니다. 전한길 선생님이 2030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전한길 사람이라는 것을. 젊은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역사를 공부하게 됐고 그 사람이 역사 강사지 않습니까? 최근에 전한길 선생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던 내용이기도 한데
정치에 관심이 없었을 때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는다라는 이 말씀을 그 플라톤의 이 어록을 저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고 실제로 이 일타 강사가 2030 세대를 향한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을 때마다 조회수가 폭증했습니다. 지난달 포털 사이트에서 전한길 씨를 검색한 횟수는 여당 비대위원장을 앞설 정도였습니다. 권영세 국민인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해서 인지도가 낮은 인물도 아니죠. 다선 국회의원이죠. 하지만 빅데이터로 분석했을 때 오히려 같은 기간 동안에 인지 정보량이 전한길 강사가 더 많을 정도예요. 왜 그럴까요? 이건 교감이죠. 가령 전한길 강사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전한길 강사가 뭐 완성도가 높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2030 세대가 저 사람이 그래도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동지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공감대 공유의식이 생겨나는 거죠.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한길입니다. 탄핵 무효 시우선을 하든 탄핵 찬성 시우선을 하든 자유 아니야?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전 씨는 왜 정치 색채를 드러낸 걸까? 판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이팅! 비상계엄 선포할 때는 미쳤다 그랬죠. 하지만 많은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우리 알고 많잖아요. 청년들이 열받는 이유가 좀 선관위의 그런 부정 비리 인사 채용 이런 거는 불공정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공짜잖아요. 25만 원씩 공짜로 나눠준다. 그거 사기잖아요. 그거 25만 원 나눠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돈은 결국은 2030 세대들, 미래 세대들 빚을 뜨는 거잖아요. 그런 정책에 대해서 넘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된다 생각하고 현재는 수천 통이 되거든요. 이거는 그 수천 통이 넘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선물이 너무 많습니다. 집에 도저히 놔둘 데가 없어가지고. 전한길 강사가 특히 2030 청년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이유는 무엇일까? 시험 떨어지더라도 내가 잘못해 떨어진 건 인정하잖아요. 근데 선관위처럼 부모 찬스로 들어가고 누구는 목숨 걸고 공부하고 이런 것이 바로 열받고 이번에 그 계엄 계기로 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대통령 계엄 선포했으면 공정과 절차에 따라서 탄핵시키면 탄핵하든 기각하든 받아들일 건데 너무나 불공정한 게 많은 거죠. 그게 2030이 열받고 전한길이가 그런 목소리 내주니까 와 이게 옳다라는 걸 이제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전히 이 청년들이 선동을 당했다라고 보는 네. 시선이 있고 선생님께서 이 선동을 좀 주도했다. 네. 그런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나잖아요. 거짓은 진실을 못 이기잖아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전한길이는 얻고자 하는 게 없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요. 민주당은 얻는 게 있죠. 뭐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오직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켜야 되는 거야. 왜? 이재명이 지금 사법 리스크가 크거든요. 전한길은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잃는 것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반대한다. 누가 더 진실에 가깝겠어요? 시류를 탄 일부 보수 성향 정치 유튜버들의 약진일까?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속 일시적 현상으로 보기엔 좀 더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들이 저는 지금은 약간 보수 진영의 시민단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단체가 하는 기능이 보면은 시민들의 이제 의견을 수렴을 해서 뭐 제도권에 전달을 하기도 하고 또 시민들을 조직해가지고 또 이제 집회 현장에 나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전통적으로 이 시민사회는 진보적인 색채들이 강했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튜브가 또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특히 이제 보수 유튜브 채널들이 그때 세를 굉장히 많이 키웠고 이제 어떻게 보면 조직된 목소리를 표출하고 있는 과정이다.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 물품을 무료로 나누고 있는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제 선우산입니다. 참석하게 된 계기는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신 분들 모두 그냥 평범한 소시민이거든요. 네, 대통령을 지키고자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일념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자 소시민이라고 소개한 30살 안시준 씨. 계엄 이후 주말마다 집회에 나오고 있다는 그는 왜 청년 보수를 자청하게 된 걸까? 4년 전 안시준 씨는 취업 준비 생활을 접고 아버지를 도와 식당 일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고깃집을 좀 하셨었는데 좀 고깃집들을 지나갈 때마다 좀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본인도 네. 일을 하셨었나요? 네. 그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좀 시국이고 하다 보니까 좀 최저 시급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좀 인건비를 조금 아끼고자 네, 아버지랑 같이 좀 도와가지고 좀 일을 하게 되었어요. 직원 한 명도 쓰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그쵸. 많이 어려우셨죠. 은퇴 자금으로 고깃집을 차렸다는 아버지. 하지만 아들과 함께 시작한 고깃집은 코로나19 사태로 4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사실 차리는 비용보다 폐업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게 사실 믿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차리는 것보다 이제 폐업하는 데 돈이 더 들 수가 있냐. 근데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이더라고요. 이게 그 초기 투자 비용을 어쨌든 회수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한 상황이고. 안시준 씨에겐 당시 가족과 함께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은 본인이 가졌던 정치 인식을 뿌리채 바꿔놓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먹고 사는 문제랑 사실 그 직결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게 점점 이제 궁핍하고 좀 힘들어지다 보니까 좀 이걸 계기로 좀 그 정치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되고 조금 보수의 길을 밟게 된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저 역시도 그랬었고. 이후 안시준 씨는 관련 책들을 읽으며 더 보수화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원래 청계천이 그 복개천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항상 이제 소음이나 뭐 분지 문제가 많이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전상에 좀 청계고가 좀 위험 문제도 좀 대두가 됐었고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좀 구매한 책인데 이렇게 조금 그 저한테 좀 와닿았던 내용은 이렇게 제가 밑줄도 긋고 그리고 이제 이런 메모도 좀 해놨었고 이런 식으로 이 책들은 저기 책꽂이에 안 꽂혀있던 거 보니까 네. 자주 놓고 보는 책들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최근 안시준 씨는 국내 경제와 직결되는 세계 정치와 경제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이 자유시장 경제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부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지금 국내 정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트럼프 정권이 이제 새로 들어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정치뿐만이 아니라 국제 정치도 이제 조금 알아가고 조금 공부해야 될 필요성을 조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공연 기획자인 34살 김정철 씨. 그도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급변하는 경제 정책을 보며 보수 성향으로 가게 됐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다고 막 돈도 풀고 이랬었잖아요, 국가에서. 근데 그 돈을 풀면서 경제가 확실히 망가졌다고 느낀 게 이게 돈을 푼다고 다가 아니고 돈을 풀면 어쨌건 그 푼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 생기는 거고 그 푼 돈을 또 갚는 사람이 또 저희인 거고 또 그 기본 시급도 올리고 기본 시급 올리면 사장님도 힘들어지니까 또 사람을 더 안 쓰게 되고 또 52시간 뭐 일하는 그런 노동 정책 같은 경우에도 뭐 공무원들이나 뭐 따로 정말
그 짧은 시간 안에 해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은 정책이긴 한데 52시간을 해도 모자란 사람들은 어쨌건 그게 시간이 늘어나는 야근이란 말이죠. 야근 수가 줄 거냐고요? 안 줄 거잖아요. 치솟는 물가, 열심히 일해도 퍽퍽하기만 한 생활. 이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더 커졌다는데 경제 전문가는 2030 세대 보수화 원인으로 청년들이 처한 경제 환경을 꼽았습니다. 직장이 없다. 그다음에 뭐 결혼할 형편도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경제 사회적인 이유가 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마디로 줄여서 이야기하면 미래가 안 보인다. 이제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뭐라 그럴까 절망감이라 할까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로 하여금 안 되겠다. 우리도 나서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촉구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우리는 지난 3주간 100명 이상의 청년 보수층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들과 진행한 심층 인터뷰 전문을 빅데이터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청년 보수들과 나눈 대화 속엔 분노와 불안의 감정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도적인 분노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왜 합리적으로 또 공정하게 되지 않고 있느냐. 두 번째로는 경제적으로도 분노죠. 부동산, 또 육아, 또는 심지어는 노후 이런 부분들. 자, 세 번째가 제일 저는 큰데 정치적인 분노겠죠. 정치적인 분노는 지금 뭐 탄핵 정국에 들어선 것 자체도 분노일 수밖에 없는데 탄핵 정국 속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것이 굉장히 단계적으로 절차적으로 또 원만하게 그런 전개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들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안정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고 자유와 공정이 그 뒤를 이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여기서 안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법치국가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했다. 혼란스럽다. 그러면 이것은 법 절차에 따라서 차근차근 진행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있고 난 이후에도 대통령 권한 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여전히 탄핵에 대한 얼음장, 또 특검에 대한 공포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충분히 안정적이어야 될 나라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는 안보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